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보폭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다리의 근육뿐만 아니고 내 기능 저하가 겉으로 드러난 표현형이다. 나이 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보행 기능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보행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아. 저 사람은 한 30대겠느냐? 70대겠느냐? 60대겠느냐? 저 사람은 누구누구야? 이와 같이 보행 기능은 아주 건강 상태를 나타내고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보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젊을 때보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고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보행 기능이 변화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보행 기능을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 노인성 보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노인성 보행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첫 번째 요인은 보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두 번째는 보폭이 좁아집니다. 세 번째는 보행 간격이 옆으로 보행 간격이 넓어집니다. 넓어지면서 발끝이 들어 올리는 것이 낮아집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의 하나의 특성으로 이 노인성 보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 기능의 장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 이것을 꼭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인성 보행으로서 연결되는 것이 하나는 오늘 주제의 낙상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성 보행하고 관련 있는 것이 또 하나는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인성 보행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통증이에요.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노인 증후군 발생과 노인성 보행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인성 보행은 굉장히 개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노인성 보행 이 문제는 보폭이 짧아졌습니다. 왜 보폭이 짧아졌냐? 그 배경 요인이 어떤 요인이 관련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보행 간격이 늘어졌으면 왜 이 보행 간격이 넓어졌는가? 그 원인을 보행 각도가 커졌다. 왜 그러냐? 걸어갈 때 앞발이 들어올리는 게 낮았다. 왜 그러냐? 그에는 근육이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폭이 좁아지는 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하태 삼두근하고 대퇴 사두근이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 간격 발이 옆으로 벌어지는 것, 그 원인은 하나는 평형성 저하하고 또 하나는 거북이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래 등이 굽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척추 기립근이 약해진 상태. 이것이 보행 간격을 넓히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행 각도를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내전근이 약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걸어갈 때 이것이 낙상의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만은 발꿈치가 앞으로 들어 올리는 각도 이것이 낮아지는 원인은 전경골근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노인성 보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특정해 가지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이와 같은 훈련을 하게 되면 노인성 보행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보행 기능 저하와 인지 기능 저하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예, 사실은 그 보행 기능하고 인지 기능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는 보행 속도가 인지 기능 저하고 관련이 높다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만 최근 저도 그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하면은 보행 속도보다는 보폭 이것이 인지 기능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이와 같은 것이 많이 밝혀져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걷는 거 보행을 보게 되면은 팔, 다리, 허리 이 움직임 같지만은 사실은 뇌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사실 걸어가게 되는 것은 근육뿐이 아니고 이걸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서 뇌에서 운동 신호를 보내서 그것이 척추를 거쳐 가지고 근육을 움직이는 이와 같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보폭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다리의 근육뿐만 아니고 내 기능 저하가 겉으로 드러난 표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하고 보행기능하고는 아주 관련이 많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신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오늘 보폭만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 중 하나는 또 하나는 보통 사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아주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걸어갑니다만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사람 특징 중 하나는 왼발 오른발 이 균형이 아주 맞지 않는 요같이 불균형적인 요 같은 걸음걸이가 인지기능이 저하된 사람들 하나의 특성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지기능,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나요? 인지기능하고 뇌하고도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해마의 혈류량이 줄어드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인지기능 저하하고 특히 기억력 저하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이 인지기능 저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보행을 함으로써 걸어감으로써 해마의 혈류량이 증가된다는 것 이것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규명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행을 할 때 빨리 걷는 것이 좋겠느냐 자기 페이스로 천천히 걸어도 상관이 없겠느냐 이것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빨리 걸으면 빨리 걸을수록 해마의 혈류량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보통 자기 페이스로 걸어도 해마의 혈류량이 증가된다는 것 이것이 동물 실험으로서 밝혀졌기 때문에 자기 능력에 맞춰 가지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빠르게 걷는 것이 좋다. 이걸 강조하게 되면 이와 같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빠르게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을 당하게 되면 보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체 기능이라든지 아무리 건강 상태라든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든지 이와 같은 상태를 참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운동이 좋다. 이 운동이 좋습니다. 이 운동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기능도 상태도 떨어진 사람도 개인차가 많고 어떤 사람은 낙상이 두려운 사람 어떤 사람은 근육량이 적은 사람 어떤 사람은 노쇠 위험성이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질병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운동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운동이 좋고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자기한테 어떤 운동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한 후에 이 운동이 나에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운동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보니까 운동이 좋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돼. 빨리 걷는 것이 좋다고 다른 사람이 많이 하기에 무릎 통증을 가지고 있고 허리에 통증을 가지고 있고 지팡이를 가지고 빨리 걸으려고 한다. 이것은 운동의 효과보다는 운동의 마이너스 부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동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향상되는 효과가 있고 마이너스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와 같은 효과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잘 판단하시가지고 어떠한 운동이 좋은가를 선택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